네, 1단계에서는 이 비례랑 비율 잡아주고 2단계에서는 큰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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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형태, 눈, 코, 입, 마킹 잡아줬고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 엣지 라인 좀 정확하게 만들고 눈의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입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큰 형태 덩어리 잡아놨던 거에 이런 부분, 주름, 그리고 빛의 흐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큰 덩어리가 어떤 성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브러쉬 해본 거예요.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4단계로 가보겠습니다. 4단계로 갈 때 리메시 한번 해야 되겠죠? 4단계 가기 전에 형태가 좀 마음에 드는지 좀 픽스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드는 형태가 있다면 좀 더 잡아주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다면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픽스가 됐다 하면 이제 리메시를 해주겠습니다. 리메시 하기 전에 항상 저장해 주시고요. 다운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리메시를 0.00 0.01 0.01로 리메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12만 8천 개인데 리메시를 해주면 80만 개, 거의 7배 되었죠. 그러면 이제 와이프레임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대부분 다 가능한 점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S 눌러가지고 스무스로 이제는 표면 닦기. 이제는 이 표면에 우둘투둘한 거를 잡기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단계가.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이 스무스의 스트렝스를 0.3 정도 해서 표면을 닦는 정도가 이제 스무스로 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S 눌러갖고 닦아주세요. 표면을 맨질맨질하게 좀 닦아주시고 1번 눌러갖고 닦고 3번 눌러갖고 닦고 크게 해서 닦아도 돼요. 닦고 컨트롤 1번 눌러서 닦고 7번 눌러서 닦고 여러 각도에서 닦아줘야 컨트롤 7번 눌러서 닦고 열심히 닦고 1번 누른 다음에 6번 한 2번 눌러갖고 닦고 또 2번 눌러가지고 닦고 6번 2번 눌러갖고 계속 닦아. 안 닦이는 데가 없게 닦아주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셔요. 거친 면이 있으면 나중에 노멀 맵에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는 없지. 눈과 입에 좀 더 이제 부드러운 면이 만들어진 거가 이제 마음에 들죠. 네.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고요. 너무 뭉개해주는 걸로 인해가지고 스무스로 인해가지고 너무 많이 뭉개진 게 좀 보일 거예요. 이런 하이라이트 라인 자체가 좀 예쁘게 됐는지 이렇게 돌려보시고 밝아지는 부분이 예쁘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눈이랑 입을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정면에서 보고 핀치로 좀 이제 엣지가 스무스를 해주면서 좀 뭉개졌어요. 그래서 핀치로 조금 더 잡아줄게요. 핀치로 이렇게 엣지를 뚜렷하게 잡아줍니다.
뚜렷하게 잡아주시고, 뚜렷하게 엣지 잡아주고요. 이렇게 이제 눈의 형태가 예쁘게 잡혔어요. 엣지가 뚜렷하게 잡혔어요, 이제. 그리고 요렇게 핀치로 인해서 생긴 요 라인, 요 라인 스무스로 좀 풀어줘야 되죠? 스무스로 S 눌러고 이 근처에만 슥슥 해주면 근처. 엣지 있는데 여기에다가 스무스 해주면 안 되고 여기 근처에다가 스무스 주시면 되고 안쪽도 스무스 한번 해줘야 돼요. 안쪽도 생겼잖아요. 이 라인이 엣지에다가 하면 안 되고 요 라인에다가 뭉개 줘야 돼요. 그럼 눈이 아주 예쁘게 됐어요. 그쵸? 예쁘게 됐다. 여기도 스무스 좀 해줄 필요가 있고. 엣지 잡고, 핀치로 엣지 잡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스무스로 조금씩 닦아주자. 닦아주자. 예쁘게 이제 눈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깔끔하고 뚜렷하게 나와야 돼요.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규어로 뽑는다고 했을 때 되게 여기가 완만하거나 불분명한 모습이 있으면 뚜렷하고 쨍하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핀치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P 눌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좀 더 변해야 된다고 하면 그랩으로 이제는 G 눌러가지고 그랩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렇게 G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눈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G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만져줄 수 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입도 해줄 필요가 있죠. P 눌러서 여기도 입의 라인도 이렇게 뚜렷하게 핀치로 뚜렷하게 한번 스무스를 하면서 뭉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잡아줍니다. 아주 얇게 잡아줘 보세요.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할 건데 아주 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얇게 잡아준다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얇게 아주 얇게 잡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입이 얇게 떨어지지가 사실 않거든요. 굉장히 얇게 떨어져. 요때 Shift T 눌러가지고요. 요 얇은 데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입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가 이제 눈이다. 그러면 이게 여기가 아주 뾰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한번 깎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 없애줄 거예요. 그거를 뭘로? Shift T. Shift T를 눌러가지고 스크레이프로 여기를요. 살짝 깎아주고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 단면이 넓어지죠. 단면이 넓어진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이 요 얇은 면에서 좀 더 넓어진다. 그러면 빛이 여기 왔을 때, 아, 여기 면이 또 있으니까 쉐딩 라인이 들어간다는 뭐냐면,
빛의 단계가 여기와 여기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와 이 면으로 나뉜다. 그럼 좀 더 다양한 시각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 그러니까 핀치로 어떤 얇게 어떤 라인을 잡아줬다면 잡아준 엣지를 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합니다. 핀치로 엣지를 뚜렷하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준 건 엣지잖아요. 요 지금 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면, 요 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위에는 면이 없죠? 그냥 선일 뿐이죠. 선이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에 이제 빛이 들이올 때 밝아지면서 하이라이트 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도 깎아주는 거죠. 깎아서 이렇게 넓은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Shift T를 눌러서 그럼 이제 디테일 작업이에요. 지금 4단계는 디테일 작업이고 큰 형태나 작은 형태나 이미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형태를 바꾸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 형태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좀 깎아서 잘 깎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없던 면이 생겼어요. 없던 면이라는 것은 여기 앞면 그리고 아랫면 있었지만 이 면은 없었죠. 이 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이 있었고 이 면이 있었는데 이 면은 없었잖아요. 이 면을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빛이 여기 닿으면서 쉐이딩이 작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S 눌러서 여기 옆부분은 조금 닦아줄게요. 스무스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퀄리티 업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멈춰도 돼, 사실. 그냥 여기서 멈추면 그럭저럭 이제 쓸 수는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사과를 우리가 재배한다고 했을 때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사과는 사과예요. 깎아 먹으면. 근데 그거를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사과가 상품성이 있는지,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까져 있으면은 그걸 팔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사과인데 그냥 깎아서 먹으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아야 돼요. 팔려면 얼마에 팔 수 있을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팔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해요. 상품성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만들어 뭐눈 만들래서 만들었고 만들래서 입 만들래서 팔 만들래 하나는 다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상품성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기능은 할 수 있어. 사과를 그냥 깎아 먹으면 되죠. 기능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돈 받고 팔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상업 미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업 미술. 때문에 돈을 받고 팔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성을 디테일을 추가한다는 말은 상품성을 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만드는. 여기도 눈도요. Shift T로 이 핀치로 집어넣은 부분을 이렇게 한번 더 면을 주는 거예요. 이 작업을 왜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이제 이것은 이제 상품성을 추가하고 디테일 추가한다는 것은 이제 팔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죠. 얼마 받고 팔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아니고요. 팔 수 있을지 없을지. 팔 수 있어야 얼마를 받는지 책정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상태 3단계에서 이제 마무리한다면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 뭐 괜찮네. 다 이거 뭐 팔다리 있고 눈, 코, 입 있고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아무도 이제 살 사람이 없으면은 안 돼.
이런 디테일 작업을 마무리를 해줘야 이제 모델이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든 라인은 요 라인, 요 라인, 요 면 없던 면이 생겼어요. 요 면 없던 면이죠. 그래서 Shift T를 눌러갖고 그 뭐죠? 네, 스크레이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눈과 입, 여기도 스크래프를 좀 더 해줘도 될 것 같고, 좀 더 넓게 잡아줘도 될 것 같고, 면을 조금 더 넓게 잡아줘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넓게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빛에 반응하는 면이 또 하나 생긴 거니까, 요새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요 면이 생겼다는 게 다르고, 요 면이 디테일한 부분이 추가됐다는 다른 거. 그쵸? 됐어. 눈이랑 입은 이 정도로 됐고, 조금 더 한번 만져보시고, 시간을 가지고. 예쁘게 떨어져야 되고, 또 선의 굵기도 어느 정도는 일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게 일정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어느 정도 말이 되게만 해주시면 돼요. 꼼꼼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막 오빗을 해보시면서 빛이 어떻게 내가 방금 만든 면에 닿고, 그 면이 닿았을 때 밝기가 주변부랑 차이가 나는지, 난다면 유의미하게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되었다 하면 눈썹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C 버튼 눌러가지고 눈썹을 이렇게 이제 그려볼 겁니다. 눈썹을 그릴 건데 이것도 지금 0.01이 되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지, 그 전 단계에서 눈썹을 그릴 정도의 점의 개수가 안 나왔어요. 눈썹을 C로, 클레이 스트립스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마음에 드는 데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눈썹 그릴 때는 얘가 좀 되게 거칠게 그려지니까 N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툴에서요, 브러쉬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 브러쉬 세팅 아래 쭉쭉쭉 내려가면 스트로크 해서 스페이싱을 1로 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스페이싱을 1로 놓고 이따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려져요. 요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크다. 이제 그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각도를 이 정도로 놓고, 정면으로 하면은 얘가 이제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요렇게 요렇게 그려보고 스무스로 좀 닦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싱 다시 5로 넣을게요. 스페이싱은 이제 그 낮으면 낮을수록 촘촘하고 정교하게 그려지지만 부하가 가니까 컴퓨터에 쓸 때만 쓰고 다시 내려주고 눈썹까지 이제 만들어줬어요. 눈썹 디테일 만들어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가 볼게요. 뒤로 돌아가 보고 조금 흥미로운 브러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브러쉬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여기에 이 보라색 계열 애들 있어요. 보라색 계열 애들은 이런 무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 드래그 클로스라는 애가 있어요. 드래그 클로스. 딱 봐도 썸네일이 이런 모양을 만들어준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래그 클로스. 드래그 클로스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조금 브러쉬를 키워요. 키운 다음에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주름이 생겨요. 이런 주름이 생깁니다. 이런 주름. 옷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거는 꼭 지금 사용하기보다 이런 브러쉬, 흥미로운 브러쉬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려요.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그 드래그 클로스라는 애를 이용해가지고 이 스트렝스를 좀 낮춰가지고 0.1 정도로 낮춰가지고 브러쉬 크기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는 대로 이제 주름이 생겨요. 지금 0.1이라서 낮은 것 같은데 0.3 정도. 이것도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점이 지금보다 더 많아요. 0.5 정도로 강도와 그 네, 이렇게 좀 생기죠.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어디로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 핀치 폴드 크로스 이런 데를 찝어주면 이렇게 이 옷 그 주름진 부분에 대한 표현도 가능. 이런 것도 이제 땡겨가지고 그랩 크로스 같은 것도 땡겨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주름진 모양을 내가 좀 직접 이 브러쉬로 이용해가지고 만들기보다는 이 주름을 잡아주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좀 해보는 것도 좋다. 라는 거.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랩 플래너 클로스는 여기 썸네일에서 보는 것처럼 팔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꾹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런 주름이 생깁니다. 이런 주름.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그냥 알아보았다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클레이 스트릭스 옆에 클레이 적게요. 클레이. 제가 아까 클레이를 소개하면서 뒷단계에서 사용되는 브러쉬라고 했죠. 뒷단계에서 클레이 같은 경우는 관절과 관절이 닿는 요런 데 있잖아요. 좀 덧입혀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덧댈 때 써주고 또 이제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요렇게 그 다음에 스무스로 열심히 닦아주면 팔이 애초에 여기 붙어 있었던 것처럼 곡선을 유지하면서 스무스로 좀 닦아줄게요. 스무스가 이제는 강도가 웬만해서는 잘 안 먹기 때문에 강도를 좀 높여줬어요. 그리고 클레이도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좀 깎아지는데 자연스러운 그 저기를 가지고 깎아줘요. 클레이 스트립스를 이용하면 날이 굉장히 뚜렷하게 생기는 반면에 클레이를 이용하면 그 단차나 기울기가 좀 부드럽게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이 좀 필요한 부분은 4단계에서는 클레이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덮고 살짝 덮고 스무스 살짝 덮고 스무스 만약에 여기 입 요런데 입 아래 좀 턱이 좀 이렇게 생겨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무스 그리고 여기가 입술 아래 턱이 좀 깎여야 한다면 이렇게 컨트롤로 이렇게 깎아주고 그러면 부드러운 그 스무스로 다시 해주고 부드러운 그 기울기로 깎이거나 벗어진다. 또 코 있는데도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이의 활용은 뒷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제 뒤에 주름 조금만 더 줘볼게요. 클레이 스트립스로 뒷단계에서는 보시면 이 머리 꼭대기서부터 좀 파줄게요. 컨트롤로 이렇게 그리고 팔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깎고 스무스로 살살 해주면 요런 주름 요 라인들 표현해주는 거예요. 너무 민자로 된 맨질맨질한 표면이 아니고 약간의 굴곡이 있는 정도의 이렇게 주름이 져 보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천을 덮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전 단계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죠. 되게 그 면의 크기가 크니까. 또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에도 이 컨트롤러로 이어주면 스무스로 좀 닦아주면 머리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주름이 생겨가지고 팔을 타고 아래까지 내려오는 주름이구나 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죠. 옷주름 같은 것들을 이제 디테일은 여기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큰 형태에 대한 그 빛의 결, 그렇죠? 빛의 흐름을 만들어 줬다면은 이 단계에서는 빛의 단계는 당연히 유지를 하되 주름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한 거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무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늬. 아까는 그 곡선에 대한 그 방향이나 빛의 흐름을 결정지어주는 결을 만들어줬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떤 이 무늬, 주름에 대한 무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늬. 약간 무늬가 조금 더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민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민자. 되게 아무것도 없는 면 이렇게 보이면 좀 덜 한 것 같거든요. 더 이런데도
8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오고 결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 조금만 이제 완전히 다 문대가지고 이거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매끈하게 만들지 말고 약간 흔적을 남기는 거죠. 이런 주름의 흔적을 살짝 이렇게 좀 남겨놓는 거. 이렇게 해서 남겨놓고 실루엣이 좀 보이게 이렇게 이런 결이 좀 보이면서 근데 아까 3단계에서 만들어놨던 이 빛의 길 있죠? 빛의 흐름 지금 아까 3단계에서 만들어놨던 빛의 흐름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요거였죠. 요거는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다가 조금씩 무늬만 추가해줄게요. 이런 무늬 디테일을 추가해줬다. 네, 됐어요. 여기는 요 정도로 디테일을 추가해 주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마에 좀 상처를 좀 내볼 거예요. 흉터. 이마에 흉터를 내볼 건데 이마에 흉터를 내기에는 이마에 흉터 한번 내볼게요. 1번 누른 다음에 가까이 가서 8번을 한 두 번, 8번, 두 번 누르고 1번 누르고 8번을 두 번 정도 눌러보면 이마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죠. 여기서 요런 게 있어요. 크리스 샤프랑 크리스 폴리시가 있는데 크리스 샤프로 상처를 내볼 건데 이렇게 내볼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이것은 시메트리를 이제는 꺼야 되죠. 그쵸? 모든 것이 대칭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흉터는 이렇게 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칭은 거의 후반부에 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요런 상처를 내고 싶어요. 크리스 샤프로. 크리스 샤프는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C 눌러서 플레이 스트립스로 이제 안쪽을 파주는 건데 이렇게 파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점들이 거칠어 보이죠? 이 경계의 면들이 그렇다는 것은 면의 개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쵸? 면의 개수가 좀 더 필요해요. 좀 거칠잖아요. 여기서 스무스를 준다고 하면 다 뭉개질 텐데, 그쵸? 뭉개져 버리잖아요. 이게 뭉개지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제 했었던 그 중앙 분리대를 만들었었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저장을 먼저 해보시고 어제 중앙 분리대 만들 때 다이나토폴로지라는 그 방법을 이용했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면이 더 필요하네 하고 리메시를 0.0005 정도로 하면 이게 엄청 막 7배씩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많아지겠죠. 그럼 필요하지 않은데도 점이 생기니까 의미가 좀 없죠. 그래서 다이아토폴로지를 체크를 해볼 거예요. 저장을 했으니까. 다이아토폴로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이아토폴로지 체크해보고 그러면은 뭐 유의사항이 나와요. 여기 속성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다. 오케이. 이해했다. 오케이. 지금 사라질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고. 다이아토폴로지에 무엇으로 할 거냐? relative로 할 것이냐, constant로 할 것이냐. relative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꾸 이게 바뀌니까 밀도가 constant로 해볼게요. constant로 하고 레졸루션이 좀 높아야 되겠죠? 한 50 정도로 높여줄게요. 이게 높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칠해보고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칠해볼까요? 잠깐만 내가 지금 C를 누른 다음에 C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칠해보고
와이어프레임으로 잠시 보면 오히려 더 커졌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 다이어 토폴로지의 수치를 좀 더 높게 되죠. 100 2배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컨트롤 누르고 C로 이렇게 파볼까? 그러면 조금 더 생겼죠. 밀도가 높아졌죠. 근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150 정도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 저장을 잘 해야 되고 진짜 저장을 잘 해야 돼. 이제부터는 껐다 하면 다 꺼지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 크리스 샤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크리스 샤프로 와이어프레임 끄고 여기를 이렇게 흉터를 내고 싶다. 이렇게 흉터를 내고 싶고 여기 이제 경계선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 클레이 스트립으로 파 컨트롤 누르고 파요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오, 예, 이 정도 밀도가 더 높아졌죠. 그럼 이제 오 좋아하고 파요 컨트롤 드래그로 파줍니다. 계속 파요. 계속 파. 계속 파줘요. 많이 깊이 파줘야 돼.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것을 한 번에 획을 스트로크라고 하잖아요. 컨트롤 누르고 쓱싹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고 한번 쓱 하고 마우스 띄고 컨트롤 누르고 쓱 하고 띄고 해야 돼. 컨트롤 누르고 쓱싹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 계산량이 많아져요. 한 번에 많은 획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쓱 띄고 컨트롤 누르고 쓱 띄고. 근데 이거는 컴퓨터마다 처리하는 속도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에 부하가 안 걸린다면 계속 해도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여러분 반응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획을 한 번만 그었는데도 컴퓨터가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다이너 토폴로지의 수치를 낮춰줄 필요가 있죠. 엄청 많이 파서 이 정도까지 깊이 파주고 그리고 여기 요 양 끝은 좀 줄여가지고 파요. 줄여서 판다. 엄청 줄여서 파요. 엄청 줄여서 파준다. 그래서 상처를 디테일한 거잖아요.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표현은 다이너 토폴로지로 한다라는 게. 그리고 스무스로 조금 이제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어느 정도 닦아줍니다. 날카롭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스무스를 많이 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스무스로 해줬어요. 여기에 상처가 빵 난 거고 상처도 마찬가지로 핀치로 핀치로 이 부분을 좀 오므려 줘야 되겠죠. 엣지를 뚜렷하게 요렇게 요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엄청 날카롭게 잡아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스마스로 조금 더 안쪽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데 좀 더 파줘야 되겠죠? C 눌러갖고 더 파되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저장을 일단 한번 하고 다이너 토폴로지 수치를 좀 더 높여야 되겠죠? 여긴 더 정교한 부분이니까 얘는 200으로 되겠습니다. 200 하고 여기를 컨트롤로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클레이 스트립스로 더 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고 영역이 더 정교해야 되는 부분은 이 다이어트 토폴로지 수치를 더 높이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스무스로 닦아주고 너무 닦아서 원상복귀 시키면 안 되겠죠? 그 여기 핀치로 어느 정도 좀 오므려주고 그리고 G 눌러가지고 좀 이렇게 당겨 이렇게 G 눌러 그랩으로 날카롭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C 눌러갖고 좀 더 파고 컨트롤로 더 파고 이거도 부족하면은 다이어트 토폴로지를 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 파고 더 파고 열심히 파요. 열심히 파고 스무스로 열심히 닦고 한 다음에는 핀치로 오므리고 핀치로 오므리고 오므려요. 또 오므려 오므려 또 다 오므리고 엣지 부분은 핀치로 다 오므려 또 핀치로 다 오므려요. 싹 다 오므리고 오므린 다음에 G 이렇게 좀 당겨서 뾰족하게 만들어 G로 이렇게 당겨서 뾰족하게 G도 브러쉬 사이즈가 좀 더 작아야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당겨줘 당기고 스무스 한번 해주고 네, 그리고 핀치로 오므렸으면 요 주변에 이런 단계가 하나 생기죠. 여기가 생겨서 여기 이건 스무스로 좀 닦아줘야 되죠. S 눌러갖고 스무스로 닦아주고 주변부를 닦아주고 닦아주고요. 그리고 핀치로 아주 오므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Shift T로 한번 이 평면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죠. 여기에도 면이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 면이 Shift T로 스크레이프로 열심히 깎아가지고 이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면 이제 이 면이 생긴 거였죠. 이 면. 눈으로 치면 눈꺼풀이 생긴 셈이에요. 그리고 스무스로 아주 0.1 스무스로 아주 약하게 쓱 한번 쓱 한번 쓱쓱쓱쓱쓱쓱쓱 닦아줘. 그러면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봤을 때 여기만 더 밀도가 높죠? 필요한 곳에만 밀도가 높아져. 그쵸? 아까 80만 몇이었는데 트라이앵글은 늘어났지만 점의 개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까지. 그럼 우리가 리메시를 이용한 4단계 워크플로우를 한번 알아보았고 다이어트 토폴로지를 또 혼용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브젝트 모드 잠시 가서 쉐이드 스무스 한번 해줄게요. 오브젝트 모드 가서 쉐이드 스무스 한번 해주죠. 그러면 훨씬 더 매끈한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시면 모든 면들이 만족할 만하게 다 되었는지 오브젝트 모드에 와가지고 물론 더 해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완료를 해줄 건데 우리가 5번 눌러보세요. 5번 그러면 퍼스펙티브로 보는 거예요. 5번 또 누르면은 오토그래피 5번 눌렀을 때 투시가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고 5번을 또 눌러서 오토그래피가 투시가 없는 거예요. 투시가 있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는 커 보이고 멀리 있는 애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있는 거예요. 왜곡. 원래 생긴 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5번 눌렀을 때는 투시가 없는 상태로 가까이 있는 애나 멀리 있는 애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5cm라고 하면 여기도 5cm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크기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5번 눌렀을 때는 그렇지 않다. 뒤에 있는 애가 더 작게 보인다. 그래서 이걸 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피규어를 뽑는다고 하면 실측이 중요해요. 실측. 실측 머리의 크기, 팔의 길이, 무릎부터 발목까지 길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5번 눌러가지고 오토그래픽으로 보면서 아 실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5번 또 눌러서 퍼스펙티브 보는 것은 모양이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수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나 어떤 게임이나 게임도 게임 내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로 보는 것이 최종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실측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5번을 자꾸 눌러보면서 이런 모습 비교해 가면서 봐야 돼. 실제 모습은 이렇게 오토그래픽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하지만 실제로 보여질 때는 우리 눈도 왜곡이 있거든요. 카메라도 렌즈에 그 왜곡이 있잖아요. 렌즈에 따라서. 그래서 렌즈에 따른 형태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두 개를 같이 참고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인사하도록 할게요. 저장하시고.